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제4강 이야기, 역시 앞부분이죠. 이 앞부분이 얼핏 정리만 잘 되면 점수를 그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보통 앞부분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습성이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있는데, 이 앞부분을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주는 거,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어떠냐 그러면 연필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기록을 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암기 과목, 일종의 하나의 부동산학 내용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암기에 속하는 영역이죠. 이런 암기를 갖다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강의를 갖다가 책에 있는 대로 줄 긋고 나가다 보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볼 때마다 어떤 약간 답을 끼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4강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1강, 2강은 전체 OT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3강부터 앞부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역시 쉽게 정리만 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부위가 되고, 또 우리가 다득점을 갖다 요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부동산학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알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책의 내용을 정리하며 나가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략 과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을 갖다 항상 딸 수 있는 이야기는 전략 과목이죠. 여기서 한 7, 80점 정도 이상을 따주는 것이 어디에 되느냐,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과목에 신경을 쓰는 만큼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4장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 학론이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학론의 가장 먼저 이야기가 바로 이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 뭐며 연구 분야가 어떠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꼼꼼히 우리가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유기적인 변동이라는 얘기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부동산은 수시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진다. 그래가 유기적 바로 변하는 부동산이다. 이럴 때 부동산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학에 대한 뭐가 되냐, 현상과 부동산학의 뭐가 되냐, 활동이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현상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오랫동안 이제까지 어디에 되느냐 그럼 그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상황을 갖다가 법지화한다든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기경법이다 하는 말이 되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그래서 우리가 기경법이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앞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법적인 부위, 이런 부위를 갖다 우리는 부동산의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현상이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일종의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일종의 제도화라는 고하 말은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제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법률적인 부위의 여러 가지 현상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현상이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하게 되고, 여기는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알아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세 가지는 이미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오랫동안 부동산으로부터 진행되어 온 제 현상들을 갖다가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의 현상이다, 있는 사실인데, 바로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법률적인 부위의 제 현상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의 뭐가 되느냐, 활동이다. 이런 액티비티, 일종의 뭐가 되느냐,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관리적 측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바로 이게 주어는 뭐가 되느냐, 인간이 그런 말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부동산을 그럴 때 이게 목적어가 되고, 바로 관리적, 이게 동사 측면에서의 행위를 갖다 관리적 측면의 행위, 이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의 활동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인간이랑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느냐, 기술도 아니면 남에게 파느냐, 또는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분양을 시키느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가장 주체는 부동산을 갖다 활용하는 인간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란 대상을 갖다 우리는 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에서 행동이란 말이 나오죠. 관리적 측면에서 행동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동사로 봤을 때 바로 부동산 활동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슷비슷한 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부동산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잃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바로 현상은 어떻죠? 기경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랜 역사의 전통 속에서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법률적 부위의 하나의 뭐냐 그럼 제현상들을 우리는 부동산 현상이라고 불러주고, 활동은 뭐가 되느냐? 인간이란 주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의 현상과 바로 기경법을 얘기하죠. 활동은 관리적 측면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앞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촉이 있다니까 제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핵심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노트화해서 나중 시험 보기 직전에 읽어주며 가는 거. 바로 노트가 얘기죠. 서브 노트를 본인이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과목 이꼴 서브 노트입니다. 얼마나 서브 노트 관리를 갖다 잘해두느냐. 그래서 뭐 이게 앞부분에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양면 페이지가 있다면, 노트가 있다면 이 노트에 한 면을 갖다 해야 되는가 그럼 정리를 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부동산을 연구 그럴 때 부동산은 현상 플러스 부동산 활동이다. 두 가지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현상이란 말은 바로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관리적 측면에 뭐가 되냐? 활동을 갖다 행동을 부동산에 의한다. 이렇게 한 면을 적고 이쪽에 옆에 적지 마세요. 여기는 바로 여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서. 여백을 뒀다가 나중에 문제를 풀든지 더 보완적 요인이 있을 때는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을 자기가 서브 노트로 적어주고, 옆면에는 여백을 둬서 나중에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적어주면 좀 이래 한가롭게 여러분이 볼 때 여유 있게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단 이론편을 갖다 정리하고 문제와 더불어 계속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암기해 나가는 시스템. 그래야만 한 80점 또는 최소한 80점 이상 정도 이 전략 과목으로 부동산 항로는 80점 정도는 따야 된다 이래 보죠. 그래야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서 평균 60점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서 이렇게 좀 꼼꼼히 달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대충 해가 넘어가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그럴 때 절대 여러분들은 어떠냐?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에서 알아두고, 현상은 기경법, 활동은 바로 관리적 측면의 행위, 관리적 측면의 행동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며 노트화해줘라. 서브 노트를 잘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다득점을 딸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그리고 노트를 만들 때는 한 면은 쓰지만 한 면은 여백을 둬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한 부위가 있을 때 막 너무 복잡하게 빡빡하게 그럼 나중에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한 면은 반드시 노트를 갖다 여유있게 써주고 여백을 뒀다가 문제화되는 어떤 부위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되느냐 옆에 측면에다가 계속 어떻게 되느냐 보완해 나가는 형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질리지 않고 나중에 가서도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의 좋은 노트가 되고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의 연구는 현상, 있는 이야기, 기경법, 활동, 바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적 측면의 액티비티, 활동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는 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연구 분야를 갖다 우리가 각각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연구 분야도 이제 가만히 보면 그냥 덮어놓고 배워라.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생각할 때도 한 면 한 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에 결정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분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지원하는 분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분야는 지원의 분야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뭐가 되느냐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 영어로 말하면 헬퍼 또는 뭐냐 스포트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스포트 해준다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하죠. 스포트한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헬프 역할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결정 분야란 말이 결정 분야는 바로 의사 결정을 나타내는 디시전 메이킹, 일종의 하나의 내가 부동산을 살 건가 건물을 지을 건가 등등의 의사 결정을 나타내는 DM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결정 분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예되느냐 그러면 바로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기초 분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초 분야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그야말로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론 분야. 그래서 기초 분야는 하나의 이론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기초 분야는 바로 이론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주고, 결정 분야는 뭐가 되죠? 디시전 메이킹, DM을 갖다 내리는 얘기가 되고, 지원은 옆에서 도와주는 헬프를 하는 역할을 갖다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 분야는 그야말로 뭐가 되느냐 이론 분야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이론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은 어떤가 하는 말이 되고, 바로 정부나 공공단체가 만드는 어떤 공법적 이야기,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적 이야기, 부동산의 공법, 사법 다 하나의 이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수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여러 가지 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금의 가치는 어떠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얻느냐 등등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금융수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나의 이론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론 부분이다. 이론은 바로 기초 분야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항, 있는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항을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 존재 사항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면 있는 그대로 존재 사항을 갖다가 하나하나 현상을, 존재 현상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봤을 때 체크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기초 이론이다 이렇게 되죠. 이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정은 바로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지을 건가, 아니면 판매를 할 건가, 투자를 할 건가 하는 의사결정의 이야기가 된데, 얘는 부동산에게 인베스팅, 투자를 얘기하죠. 바로 내가 이 부동산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하는 상황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은 자기 100% 돈으로 사고 팔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금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금융의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종합적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폴리시, 정책.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학 정책을 어떻게 국토부에서 이끌어갈 것인가, 이건 바로 정책에 대한 개발이 되는데, 이건 바로 이런 정책 등이 의사결정을 갖다 잘 내려서 투자를 한다든가 돈을 갖다 빌린다든가 부동산을 개발한다든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위,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위는 결정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헬프는 바로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헬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마케팅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상품을 팔고 살 때 우리는 마케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부동산도 역시 해야 되느냐, 니드와 완트, 일종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할 때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발걸음이 식당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니드와 완트를 갖다 충족시켜 주는 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되면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사기 위하여 부동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개업자를 찾아간다. 부동산 마케팅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율해 주는 역할을 갖다 할 때 우리는 부동산 마케팅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갖다 관리해 준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 하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타인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신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수료나 또는 관리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게 관리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바로 투자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이밸류에이션, 일종의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정확한 가치를 갖다 우리가 잡아낼 것인가, 이건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뭐가 되느냐, 부동산에 뭐가 되느냐, 입지 선정, 입지를 선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종의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럴 때는 하나의 상권 분석에 속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치 선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를 선정하는 이야기,
내가 투자를 하되 어느 쪽에서 어떤 건물을 갖다 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입지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입지선정은 일종의 상권 분석과 같은 개념이다.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면 돈 많이 벌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 위치가 어떠냐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에 바로 대로에 붙은 이 측면이냐, 아니면 한 걸음 들어가 역시 도로로 하더라도 어디 되느냐, 그러면 2번째이냐, 뭐 이거 아니면 주택가 쪽에 몰려있는 작은 소도로냐, 여기에 따라 같은 도로라도 이 도로의 이쪽과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은 전부 다 어디 되느냐, 상권 분석상 엄청난 매상의 차이를 둔다, 그런 이야기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남산 꼭대기에 내가 왜 됐냐 건물을 지어서 열심히 하면 손님 올라오겠지, 깃발을 꼽으면 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입지선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의 상업적으로 볼 때는 상권 분석과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지원 분야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여러분하고 쭉 우리가 앞으로 뒤쪽으로 배워가는 데서 부동산에 대한 이론 분야는 기초 분야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의 이야기, 투자의 이야기다, 인베스팅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되느냐, 지원 분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 개 분야의 구분을 이론이냐 아니면 의사결정 문제냐, 의사결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베스팅, 투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지원은 바로 스포트, 옆에 도움을 주는데 부동산 마케팅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해 준다든가, 그다음 또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동산의 입지 선정, 아까 상권 분석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듯이 이런 이야기는 바로 지원 분야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학을 세 가지로 분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단순한 이론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부위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스포트 한다든가,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원을 하는 헬퍼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 지원 분야다 하는 세 가지가 명백히 구분이 되어서 뭐 사소한 이런 이야기들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써가죠. 근데 여기 한두 개라도 나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분 나쁘게 틀렸다 그럴 때는 점수를 건져야 하는 곳에서 건지지 못하면 여러분도 굉장한 후회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부동산학의 영역에 대한 구분, 영역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부동산 영역은 이와 같이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론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 부위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 기초, 결정, 지원 분야라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생각하며, 있는 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정리를 해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원을 달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를 선생님은 책은 없지만 뭐 PPT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분야에 한 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포트 할 수 있는 핵심 요점 툴을, 앞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론이기 때문에 핵심 요점 툴을 갖다가 원툴을 갖다, 원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죠. 그래서 PPT 속에 올렸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쭉 보며 따라오시면 책에는 없지만, 책에는 없더라도 PPT 속에 띄우면서 요점을 갖다가 정리해 가기 때문에 요 PPT화 된 부위를 뭐 일일이 제가 물론 뭐 워드 쳐서 드릴 수도 있지만 PPT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PPT는 다 올려줄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요점, 앞에 배웠던 파트 2에 파트 1 속에서 핵심 요점 2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부동산을 접근하는 건 뭐가 되느냐, 바로 종합적 접근법은 뭐가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기경법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다 결합한 복합적 측면을 갖다 우리는 바로 부동산학의 종합적 접근이다. 한 면만 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 문제, 경제적 문제 세 가지가 더불어가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걸 종합적 접근법이라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걸 바로 한번 정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다 그럴 때 의사결정은 바로 인간은 뭐가 되느냐, 부동산에 대하여 합리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합리적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극대화를. 그래서 이런 행동, 액티비티. 그래, 자기 이윤의 극대화의 역점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뭐가 되죠? 바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판매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이윤의 극대화의 역점을 두고 있는 행동한다는 이야기에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10여 차례 개정된 부인데 표준산업분류체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NIS라는 말을 많이 써줘. 여러 가지 직업에 있어서. 그렇듯이 표준산업분류론에 의하여 지금 현재 10차 개정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근데 체계화된 지식을 갖다 우리는 이론이 뭐가 되죠? 이론은 하나의 과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론 이야기. 원리는 바로 이론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죠. 바로 지식에 대한 원리는 과학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실무에서 여러 가지 숙련이나 아니면 응용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응용은 바로 기술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하나의 과학성이라고 얘기하면 실무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은 뭐가 되죠? 기술적이다. 그리고 이런 건 반드시 왜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익성, 사회성은 바로 여러분 사회의 어떤 내용, 공공은 바로 공적인 어떤 내용, 사회인은 개인의 이야기, 이런 부위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사회성과 그 다음에 바로 공공성, 예를 들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지역단체의 어떤 정책을 하나의 공공성의 이야기가 되며 사회성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의 이야기는 뭐가 되죠? 사익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성과 공공성은 바로 사회적 어떤 책임, 일종의 공평성이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평등성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는 게 바로 사회 공공성이라면, 사익성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개인의 이윤 추구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여러분 부동산을 왜 투자하죠? 바로 이익을 갖다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사익성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문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에는 과학성을 얘기한다. 그리고 사회나 공공의 또는 사익성을 추구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전문성이 뭐가 되느냐? 스페셜하게 분리된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되죠. 전문, 그 다음 분업. 전문이 되면 자연히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일을 갖다 얘기하면 분업화가 된다 이거죠. 분업화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업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전문과 분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죠. 전문적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각자 맡은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과 분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데 모든 일을 갖다 전문적으로 일단 분리시키면 분업이 돼야 된다. 분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분업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는 전문성은 1차 수준은 뭐가 되죠? 바로 이론적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할 때 바로 뭐가 되냐?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뭐가 되느냐? 1차다. 기초 분야를 얘기합니다.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일종의 뭐가 되죠? 바로 1차 수준의 활동이다. 두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는 2차 수준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동산의 결정론의 이야기가 되죠. 일종의 디시전 메이킹, DM이라고 얘기하죠. DM은 바로 의사결정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2차 수준의 활동이다. 그럼 이걸 갖다 옆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이하여 활동하는 게 뭐가 되죠? 일종의 바로 스포트, 일종의 뭐가 되는 지원이라는 얘기가 되죠. 지원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되죠. 지원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바로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분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두 하는 전업과는 반대로 전업은 전체를 갖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끌어가는 걸 전업이라고 이해한다면 일을 분리할 때 분업이 되고 분업이 되면 전문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분업이 되고 전문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전업의 반대가 분업이 되는데 일을 갖다 분리시키는 1차는 이론의 이야기, 기차 분열을 얘기하죠. 2차는 바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리고 3차는 지원해주는 시스템, 스포트하는 시스템을 전문화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앞쪽에 우리 교과서 이야기에다가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교과서는 없지만 PPT 띄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따로 자료를 주지 않더라도 이런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문화된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바로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바로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런 부동산학에 대한 이야기 속에 연구 분야까지 구분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여기서는 윤리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윤리성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을 갖다 이끌어갈 때 지켜줘야 할 윤리적인 부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윤리에는 어떤 윤리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부동산의 스포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노하우를 얘기하고 기술적인 부위에 뭐가 되냐. 무형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직. 한마디로 부동산을 이끌어가는데 부동산의 윤리, 그리고 고용하는 이야기, 그리고 공정의 윤리, 이 네 가지를 갖다 우리는 윤리성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서비스 윤리, 조직의 윤리, 그리고 고용의 윤리, 공정의 윤리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더 보완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부동산학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대상을 뭐로 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물이다. 대물이라는 바로 물적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대물. 바로 부동산의 대물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체. 부동산의 주어는 누구냐? 그러면 인간을 상대로 하고 셀러와 바이어의 이야기가 되죠. 판매하는 자와 구매자라는 이야기, 셀러와 바이어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게 문적이다 이거죠.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 부동산은 철저히 대인 활동이다. 대인적 활동을 얘기한다.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대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대인. 그 다음에 정보활동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다. 여러 가지 일종의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임장활동과 똑같죠. 바로 임장활동이라는 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래서 직접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을 짓는 이야기, 바로 정해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배려는 어떠냐.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장비습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 스포트를 해준다. 한번 매매를 했다 이럴 때는 그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끝까지 계속 지속 관계를 가지는 걸 갖다 보면 바로 장기적이고 연속이라는 얘기를 갖다 쓸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공간 활동은 어떠냐 그럼 3차원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평면에 있을 때를 우리는 뭐가 됩니까? 1차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놓여진다 그러면 2차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3차 활동은 가로, 세로, 높이를 나타내는 공간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은 공간 개념이고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속성. 바로 계속해서 연결된다. 이런 얘기가 되며 바로 복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얘가 부동산의 바로 내용에 아주 요점을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본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리 내용을 갖다 살펴본다. 이럴 때 정리 내용은 궁극은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6가지, 7가지. 다시 한번 쭉 본다면은 파트 2에는 부동산은 종합적 접근이다. 비경법 알아두시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NCS에 있어 산업분류가 된 게 10차례 개정이 됐다. 또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속성이 체계화된 이론을 얘기하며 그 다음에 이론은 뭐가 되느냐 과학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갖다 응용할 때는 기술성을 요한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양면을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회 공공성을 나타내는 내용과 사익성은 개인, 사회 공공성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정부나 공공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바로 부동산이 사회적인 어떤 공평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1차 수준의 활동은 이론의 이야기, 2차 수준의 활동은 의사결정을 이야기, 3차 수준의 이야기는 바로 스포트, 옆에서 바로 평가하고 옆에 이야기 여러 가지
도와주는 활동, 이런 것들이 3차 수준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성은 서비스에 대한 윤리가 되고 조직에 대한 윤리, 고용에 대한 윤리, 공정에 대한 윤리, 이 바로 네 가지가 윤리성에 속하며, 다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반드시 대물 활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셀로와 바이오의 주체는 누구냐 물으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바로 대사람의 활동이다. 그다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다. 이 말은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부위는 거의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부동산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이랬나 결정하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얘기하며, 이것도 역시 부동산에 속하는 일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배려는 한 번 부동산에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지속적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고, 바로 3차원 상안에서 공간 개념, 거기서 연속적이다 하는 말인데,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나타내는 우리 일종의 실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부동산학의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는 없지만 바로 요점 정리해서 선생님이 요 부동산학의 속성을 얘기한 이야기 핵심 2로 1장 속에 연한데 핵심 2로 더 보완해 주시고, 핵심 1도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됐냐 책에는 없지만 노트화해서 또 PPT를 띄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쓰는 겁니다. 요점 정리를 중간중간에 삽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책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뭐가 되죠? 내용을 확인하면서 바로 PPT 속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며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든 교수님, 제가 대표로서 진행하는데 뭐 한꺼번에 완벽을 요할 수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소위 재능기부의 어떤 내용, 즉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데, 편법적이지만 현재 부동산학 개론 책 속에는 넣지는 못했고 요점을 갖다 일단 중간중간 삽입하며 PPT를 띄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넘어가면 부동산의 속성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전체 내용을, 자 그러면 우리는 요점 정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뒤쪽에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과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부동산학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책에 있는 부위로 넘어왔죠. 자, 최고의 가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행동 지침을 갖다 말한다. 어떻든 부가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액션, 행동의 지침을 부동산 이념에서 굉장히 중시 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부동산학의 개념은 바로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고의 가치 추구, 최고의 가치를 갖다 추구하는 행동의 지침을 갖다 우리는 부동산학이 가지는 이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 이념 속에 들어가서 한번 가만히 보면 일반적 이념의 방향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학의 지도 개념, 어떤 입장에서 프린시플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 살펴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 속에 일반적 이념을 갖다 본다면, 첫째는 부동산학이 가야 할 가장 추구하는 이념이 어떤가? 이념은 일종의 프린시플이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개념이죠. 첫 번째는 효율성의 원리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럴 때 효율성은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투입한 인풋에 대하여 결과인 아웃풋을 갖다 어떻게 산출량을 주느냐, 투입에 대한 산출, 바로 일명 효율성은 딴 말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성을 높인다는 얘기도 되죠. 수익성을 높인다, 또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 다 일종의 하나의 효율성의 원리와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부동산에 있어서도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희소성의 자원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중요한 효율성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일종의 만약에 부동산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
그럼 뭐 희소자원이 아니라면 물공기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필요량이 존재된다면 효율성 원리를 따지지 않겠죠. 그러나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서 전제 조건은 희소한 자원, 제약을 갖다 받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높이느냐 하는 이야기가 궁극적 뭐가 되느냐 그럼 중요한 효율성 원칙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율성을 갖다 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득을 갖다가 누리는데 모든 사람이 의되느냐 그럼 공평하게 가게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형평성이 된다면 효율성은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이 두 가지는 다 사적 주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율성을 갖다가 창조해야 된다는 개념은 개인이나 기업 가운데 사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주체들의 만족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기업과 바로 개인의 사적 주체들에게 첫 번째로 중시 여기는 이야기가 효율성 원리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지켜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의 이득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성을 추구해서 이득을 갖다 누린다면 모든 뭐가 되느냐 그럼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리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형평성, 공평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이득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로 형평성이 중시하게 되고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이야기 이것도 토지를 갖다가 누구에게나 다 모든 시민에게 다 효율을 갖다 높여주는 쪽이지 한정된 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공평성 원칙이라는 이야기 형평성, 공평성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음 세 번째는 합법성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볼 때 타당해야 된다. 어떤 정부가 정한 법이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벗어나게끔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조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얘들아 그 관계법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얘들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게 바로 그냥 관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 활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예를 들어 합법적인 범주를 갖다 벗어나서 한 개인의 어떤 사익이나 바로 사익만 추구하기 위하여 공익을 갖다가 마이너스 시켜서는 안 되는 사익과 공익을 갖다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양자를 갖다 택이라는 사익과 공익을 갖다 조화를 갖다 이루게끔 만드는 합법성 관계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 가지 커다란 뭐가 되죠? 바운다리가 있다. 첫째는 반드시 효율성을 갖다 높이자 하는 이야기, 효과성, 효율성을 얘기하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바로 생산성, 수익성, 경제성을 높이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사회 전체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형평적으로 공평하게 이득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자. 토지의 공개념처럼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지기 위하여 관계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합법성 원리라는 이야기. 그래서 부동산의 일반 개념은 효율을 높이고 공평하게 형평을 갖다 지켜주며 이 두 가지를 갖다 추구하는 뭐가 되냐 법적인 합법성 원리를 갖다가 지켜준다는 얘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서 일단 일반 원리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을 지켜주는 것이 부동산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며 일반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바로 부동산을 이끌어갈 때 어떤 면에서 지도해야 되느냐. 하나의 어떤 그러면 규범이나 또는 통상적 어떤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보는 게 부동산을 바로 지도하는 이념이다. 프린시플, 부동산을 갖다 이끌어갈 때 지켜야 할 이런 하나의 예의가 된데 공익이나 사익의 조합을 갖다 가져온다.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법률, 경제, 기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기경벌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게인하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세 가지.
이 바로 부동산의 지도 이념은 기경법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순서가 첫째는 부동산 활동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대중적 공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게끔 법률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되며, 사익의 반대가 뭐가 되죠? 공익이다. 공익의 반대가 사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갖다가 서로가 같이 초점이 모여지는 것에 가야 되지, 공공의 이익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초점이 모여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반대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불특정 다수까지도 바로 배분 이익을 갖다가 찾을 수 있어서 사익과 공익의 반대 개념이 있는데, 사익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데 사익과 공익을 갖다 이퀄리즘 되게끔 어느 쪽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사익과 공익이란 두 가지 차원을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프린시플, 바로 부동산이 이끌어가야 할 뭐가 되느냐, 부동산을 끌고 나가야 할 하나의 지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효율적 관리라는 말이 경제적인 부위가 됩니다. 부동산의 본질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바로 이런 효율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경제적 측면에서 바로 예를 들면 그러면 보존과 이용 개발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쓸모있는 땅, 쓸모있는 건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이 토지로서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보존과 이용 개발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땅을 갖다 개발할 때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의하여 계속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경제 측면을 갖다가 생각하는 입장이다 하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공간이나 환경 가치에 정대 영향을 준다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술 혁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설계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기술 혁신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인간의 가치, 인간과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공간과 환경인데 기술적 측면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패턴 속에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하나하나 물건을 생산할 때마다 더 발전하는 것, 이 발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혁신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혁신이다 혁신이다 그럴 때는 바로 부동산도 계속 의된다 개발시킬 때마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혁신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갖다 쭉 껐을 때는 바로 하나의 병력의 물결이다. 혁신이 모여지면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혁신을 갖다가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시그마 속에 묶으면 병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했던 이야기. 그래서 차츰차츰 더 나아지게끔 기술 차원에서 뭐 시설이나 설계나 시공을 갖다 과학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경법에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도 원리로 찾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적